지금부터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11월 6일까지 약 한 4, 5일 동안 이 여권 성숙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11월 6일 중간선거 끝나면 그때 좀 두고 봐야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끝나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상황이. 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대못을 받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근본적 조치, 레짐 체인지를 일으키는 근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11월 6일 이후에는 완결되니까 그 전에 대못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죠. 그런데 여기 참 이게 이제 그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그 하늘이 교활해요.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노자에 보면 하늘은 인자하지 않다. 세상 만물을 지푸라기 인형처럼 여기고 대할 뿐이다. 천지불인 만물 위 추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헤겔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도 이 사람은 이제 하늘이라는 대신에 이성, 리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 개인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이성이 아니고 절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뜻하는 거예요. 혹은 신의 섭리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리즌은 교활하다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별 행위자는 자기 나름대로 통박 잡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계산을 하고 행위를 해요. 근데 전체 결과는 그거랑 전혀 다르게 그 행위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려요. 그 사람 의도와는. 이게 지금 이게 문재인 평양 관계가 좀 그래요. 문재인과 평양이 밀착하면 할수록 체제 변경, 군사 옵션을 포함하는 근본적 조치로 기울게 돼요, 이게. 이게 이제 역설인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평양이 밀착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평양을 적당하게 비핵화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봐주고 뭐 다시 다 풀어줘? 그러면 떡은 누가 다 따먹어요? 공은?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따먹는 거예요. 그럼 한반도 전체가 친중 반미 기지가 돼버려요. 친전체주의 반미 기지가 된다고요. 한반도 전체가. 그러니까 문재인과 평양의 밀착 관계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평양을 이번에 빠져나가게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엉터리 비핵화 뭐 적당히 눈 감아주고 쎄쎄쎄하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지도 않고 체제 변경도 이끌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그럼 여기는 완전히 친중 반미 그 친전체주의 기지가 돼버리죠. 한반도 남북 합작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국이 독박서는 케이스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갈 리 없죠. 바보 아닌데. 저 같은 야인도 계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계산 못하겠어요? 그렇게 갈 리가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문재인과 평양이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근본적 조치, 체제 변경을 포함한 군사 옵션까지 포함하는 근본적 조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게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한 결정적 행동을 취하기 전날 밤 12시까지 트럼프는 김정은과 문재인을 추워줄 거라고요. 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과 문재인은 합리적 기대와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거라고. 불가능한 집단이다. 아니 지금 합리적 기대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4.27
회담에서 3자, 4자 회담 구도 얘기가 나오며 또한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회담에서 된 이야기에 대한 영문 버전이 유엔에 제출하는 것과 국내에 뿌린 게 왜 다르며 이게 합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사람들이 합리적 집단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헌법에 사실상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을 원래 남북관계는 이렇게 어느 선을 넘으면 다 헌법이랑 충돌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상의 어떤 합의문을 DJ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한 번도 비준한 적이 없다고요. 훨씬 더 정교한 조약적 요소를 담고 있음에도 기존 헌법과 충돌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조약의 위치로 비준하겠다?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이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집단이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이거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에 잘못 압력 넣으면 이 사람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모조리 끌고 나와서 반중데모하면서 이 사람들 본인이 막 그 촛불 들고 미 대사관 앞에 줄 서는 수 있어. 그러니까 뭐하러 이 사람들하고 그냥 대립해? 휘어 맞춰줄게.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한다. 그래, 니 덕에 우리가 김정은도 만나고 김정은도 좀 그래도 말 좀 통하게 됐고 네가 다 그래 네가 그 뚫어낸 거 그래 다 니 덕이야. 사실은 우리가 군사 압박해서 걔가 나온 거지만 사실은 군사 압박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어저께 해리 해리스가 극동 포럼에서도 한 말이고요. 그 전에 존 볼튼이 한 말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 다 네가 잘한 거야. 그래 너 평화의 대통령이고 그 이미지 내세워서 네가 한국에서 권력 한번 굳혀봐. 그 경제 운영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고 네가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 선거도 대승했잖아. 또 한번 그렇게 해서 계속 해봐. 우리 너 안 건드릴게.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안 한다고요. 언제까지? 결정적 행동 취하기 전날 밤 12시까지. 워낙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얘기는 미국의 이제 정부 관리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학계에 있을 때, 연구소에 있을 때는 얘기가 공공연하다고요.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매우 색깔이 진한 친북 정부다. 한국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간첩 공작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온 사회다. 이런 취지의 말을 막 한다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든찬 같은 사람이죠. 폭스뉴스에 가끔 나오는 사람인데 폭스의 그 토론회. 이 사람은 좀 그러니까 양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주목하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개판인 사회다. 지금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라든지 의식의 발전이 없다. 특히 금융이 완전히 부실 채권, 부실 자산에 대한 융자로 얼룩져 있어가지고 저거는 완전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중국은 붕괴한다.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올해 붕괴한다. 내년 붕괴한다. 다시 또 올해 붕괴한다. 다시 또 내년 붕괴한다. 이거 한 6번이나 붕괴를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붕괴라든지 붕괴의 타이밍은 틀리는데 중국이 그러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말까지는 정확하게 맞다고요. 고든창 말을 들을 때는 그래서 이 앞으로의 프리딕션하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예측과 그 사람이 본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봐줘야 돼요. 백모 말씀도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저도 예측은 틀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막강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혼자서 언론 보다가 얘기하는 거라서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엊그저께 사실은 그 조성환 교수랑 어저께 10만 원 빵 내기 걸었어요. 조성환 교수가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양보했습니다. 11월 6일 날 중간선거 때 공화당 쪽에서 지금 220 몇 석인가 220 몇 석인가 230 몇 석인가 230 몇 석 갖고 있나 220 몇 석인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한 석이라도 늘면 제가 10만 원 따는 거고 거기서 한 석이라도 줄으면은 제가 10만 원을 조 교수님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불리한 게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조금 한두 석 깎일, 뭐 한 10석, 7, 8석 깎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수당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그러니까 승리는 승리인데 몇 석은 상실한다. 이런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갭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대승을 할 거다. 이렇게 좀 큰 소리를 빵 쳐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아프릴이라는 일인데 큰 소리 한번 치고 살면 어때? 어쨌거나 그러니까 고든창은 저보다 증상이 심해요. 이 사람은 뭐 내년에 당장 붕괴한다, 내후년에 당장 붕괴한다 이렇게 예측을 여러 번 해서 틀렸는데 그렇게 예측을 해서 틀린 거하고 이 사람이 붕괴를 거의 가져올 만한 심각한 문제가 중국의 경제, 금융, 사회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는 두 개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문제의 진단은 맞아요. 고든창이. 그래서 고든창 같은 사람은 이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매우 색깔이 진한 친북 정부다 이렇게 내놓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이 예를 들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평양이 붕괴하고 북한이 해방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류 문명 미국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왜냐? 저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대량학살 체제라는 게 현대 문명이 미쳤을 때 머리가 확 꼬여갖고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럼 현대 문명이 대한민국 사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서유럽과 미국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전시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체제가 원래 자리 잡을 때 스탈린과 모택동에 의해서 자리를 잡은 체제예요. 스탈린과 모택동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극악무도한 전체주의를 건설하고 운영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체제가 이제 막판에 몰려가지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이 상태도 저게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아랍권 테러리스트 집단의 중동권 테러리스트 집단의 뭐 생화학 무기나 뭐 더티밤 그러니까 핵물질을 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인류 문명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비즈니스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네 탈출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 낙관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인류와 문명이 이미 저 체제를 용납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 그 남의 손으로 코 푸는 거다. 우리는 남의 손으로 코 풀 때 남의 손이 와서 코 이렇게 잡아가지고 쿵 하고 풀어줄 때 그 제대로 숨만 내셔도 아주 감지덕진데 좋은 일 하는 건데 지금 숨도 안 내쉬고 고개를 도리도리 젓고 있는데 이게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성의 교활함 때문에 숨도 제대로 안 쉬려고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 바람에 오히려 코를 아주 제대로 풀게 생겼다. 그게 제 말이에요. 코를 제대로 푼다는 건 체제 변경까지 갈 수밖에 없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미국이 만약에 근본적인 북한 체제 변경의 조치를 취했다. 그 군사 옵션까지 포함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1등 공신은 문재인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희 이 대목에서 그분이라고 그랬게요. 그분이 저렇게 그 평양에 김정은을 붙잡고 지난 브루스를 땡기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지난 브루스를 땡겼기 때문에 평양을 온전시키고 문재인 정부한테 정확한 타격을 가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좋게 일을 풀었다가는 한반도 전체가 친전체주의 반미 기지가 돼요. 미국으로서 그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랑 딱 붙어가지고 배를 딱 맞추고서 브루스 치면서 돌아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미국의 선택폭이 근본적 조치, 즉 체제 변경을 향한 근본적 조치로 쫙 좁혀져 온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 계시는 분들. 평양의 붕괴를 위해서 의도치 않았던 대단한 기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보면 막 뭐 트럼프나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비판을 해요.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게 안 읽힐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제도권이 그동안 배가 불렀잖아요. 이 배부른 제도권의 유리한 환경이 뭐냐면 미국이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 정부, 한국의 좌파 성향 정부랑 대립 교착하고 있는 상태. 이게 제일 장사해 먹기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뭐 김무성도 뭐 오케이 되는 거고 막 지금 뭐 유승민도 오케이 되는 거고 막 조중동이 그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짓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조중동이 조금이라도 뭐 애국적인 걸 조금이라도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걸 쓰면 그냥 반갑고 좋고 해서 또 오케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과 대립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 정부, 한국의 문재인 정부랑 딱 정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 구도가 되면 그 대립 교착 상태면. 그러니까 이 배부른 제도권의 입장에서 보면 대립 교착이 이어지면서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승리하기 쉬운 거예요. 손쉬운 승리고 옛날부터 그런 구도 속에서 그냥 이렇게 출세하고 돈 벌어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도가 확 뭉개지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 영향이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 농객한테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나 미국을 요새 아주 네거티브하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실제 벌어질 일은 뭐냐? 저는 이거 확신해요. 미국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D-Day 바로 전날 밤 12시까지 대화 모드 비슷할 거예요. D-Day가 딱 되면 그날부터 D-Day부터 폭발적 정치 문화 쓰나미가 일어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미 문재인의 평화 무슨 드립 이런 거에 안 속는다고요. 그 이미 평화를 뭐 구걸해야 될 상대방이 없어졌잖아요. 평화를 구걸해야 될 깡패가 없어졌는데 제발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 한반도에 전쟁의 재앙을 끼치지 마옵시고 우리가 상납을 적당히 해드릴 테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라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세뇌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구걸을 잘 앞장서서 인도할게 라고 해서 리더십을 앞에서 짊어지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니까 그 평화를 구걸해야 될 인질범, 깡패, 악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정치적 상상력이 무지하게 활발해지죠.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쓰나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딱 제가 보기에는 딱 12시간 만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 투모로우가 이게 연상이 돼요. 혹시 영화 투모로우 기억하세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그림이 투모로우 그림인데요. 그 이상 기후 때문에 그러니까 북극권에 있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쫙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가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뉴욕이. 예를 들면. 극한 추위가 막 닥친다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 모드로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결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붕괴가 돼버리고 아니 교착 상태였었는데 순식간에 막 평양이 붕괴한 상태에서 대중의 정치적 상상력과 정치의식이 막 그 수위가 높아지는 쓰나미가 오고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준비를 해둬야 돼요. 과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리더십 없이 또 내부에 어떤 연결고리 없이 또 그냥 막 휩쓸려서 흙탕물로 쓸려가다가 아무 데나 가서 꽝 쳐박을 거냐. 지난 탄핵정국 때처럼. 그때 무슨 리더십이 있었어요? 탄기국에는. 탄기국의 제대로 된 리더십인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짜리 대중집회를 여는 집회 주최자죠. 그리고 시민조직을 못 짰잖아요. 그 수많은 열기에도 불구하고 한 4달 동안에 그걸 조직화하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고 별로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탄핵이라는 쓰나미에 그냥 탕류에 휩쓸려서 꽝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 날 인용돼 있는 거 아니에요. 3월 10일 날. 저는 그거 열받아 갖고 튀어나갔다가 감옥에 갔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이제는 안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이게 어떻게 펼쳐져 갈 거다라는 걸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공감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얼기설기 엮여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괴롭죠. 참 뭐라 그럴까 바짝 마른 사막에 물도 뭐 요만큼 가지고 한없이 걸어가고 있는 형태죠. 근데 이 괴롭다가도요. 이 문재인이나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분들 혹은 좌파 진영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로를 받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까. 그분들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분들의 괴로움과 고생을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경제는 파탄났죠. 평양과 밀착하면 할수록 북한의 체제 변경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 아니에요. 해볼 도리가 없죠. 뭘 꼼짝도 못할 상태인데 지금은 서서히 시퍼렇고 뭐 지지도가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말빨이 좀 먹을 것 같아요. 요거 지지도 조금만 더 떨어져 보세요. 제가 거듭 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처럼 간사한 사람들 없어요. 저것들 망한다. 딱 그렇게 판단되면요. 하루아침에 표변해요. 안면 몰수하고. 여기는 정신과 이론이 약한 대신에 눈치와 순간적인 행태 변화, 순간적인 그 태도 변화, 비헤이비어럴 체인지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니 저분들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괴로울까 생각하면 우리가 괴로운 것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 팍팍한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나가는 것 같은 이 괴로움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열심히 사막을 가로질러 걸으셨습니다. 내일도 또 같이 가로질러 걸으시죠. 감사합니다.